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 젤부 여름방학 우주 프로젝트 중등생 젤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방학 동안 고등학교 과학에 대해 공부할 하영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방학 과학 수업의 주제는 기후위기입니다. 최근 정말 다양한 기후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인류인데요.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기술과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태양광 발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은 먼저 기후위기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양광 발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이 기후위기 극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란 무엇일까? 기후위기는 지구온난화로 발생한 기후변화로 날씨가 극단적으로 바뀌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를 보면요. 슈퍼태풍이라든지 지금 스텔스 장마,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장마, 그리고 점점 거대해지고 있는 산불, 그리고 가뭄과 사막화, 그리고 폭염과 폭설 등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후 문제는 기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혹은 중반 학생들이기 때문에 9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 초반의 날씨는 제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생님 어렸을 때나 선생님이 20대 때 이러한 태풍이나 산불, 가뭄, 사막과 폭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러한 기후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다시피 탄소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강하게 만들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구온난화라고 부르고 있고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이걸 넘어선 지구가열화,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온난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탄소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를 다음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1800년 이후에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1850년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알다시피 1800년부터 2022년까지 지구의 탄소 배출량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지구의 평균 온도도 마찬가지로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2022년과 2020년 사이에 상승하다 한번 쭉 떨어지는 이 골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골은 여러분들 그때 코로나가 터져서 공장의 가동률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1800년 이후로 지구의 평균 온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1.2도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지구 평균 온도가 1.2도 상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를 이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에너지 양이 필요할까요?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선생님이 존경하는 이제 교수님이신 김상욱 교수님께서 뭐 TV 방송에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요. 1800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매시간 매초 쉬지 않고 원자폭탄을 4개씩 터뜨리는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0년부터 2024년까지 224년 동안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이 매초 동안 4개씩 터뜨리면 대략 256억 개 이상의 원자폭탄이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자폭탄이 터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지구과학적인 스케일은 우리가 인류가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매체에서 이대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계속 상승한다면 인류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선생님 학교에도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그럼 어떡해요? 뭐 저희 그냥 망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지구 모습을 사실 여러분들이 만든 건 아니고 그 전 세대 선생님을 포함한 그 전 세대들이 사실 노력해야겠죠. 물론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한 발전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죠. 그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 방식이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럼 태양광 발전이란 무엇이냐?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광 발전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반도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광전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반도체, N형, P형 반도체, 공핑 병역, 그리고 광전 효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그 이후에 태양광 발전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수 반도체는 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이죠. 규소와 저마늄과 같은 14적 원소를 정제해서 만든 반도체로 도체보다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고 부도체보다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라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도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반도체인데요. 하지만 이 순수 반도체, 순수한 상태로는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아직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넣어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불순물을 넣는 걸 도핑이라고 합니다. 이런 순수 반도체에 최애각 전자가 5개인 인과 비소와 같은 15족 원소를 도핑하게 되면 전자가 1개씩 남는 N형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N형 반도체에 작은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이러한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게 되고 이러한 전자가 움직이게 되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런 전자가 아주 작은 에너지만 받더라도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자유전자가 그런 에너지로 인해서 흐르게 되고 이게 전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 반도체 최애각 전자가 아까는 5개였잖아요. 이번엔 3개인 붕소나 알루미늄과 같은 13족 원소를 도핑하게 되면 전자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 비어있는 구멍이 생기고요. 그 구멍은 상대적으로 양의 성질을 띠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구멍을 양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공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인 P형 반도체, 포지티브 반도체라고 하고요. 이러한 P형 반도체에도 똑같이 작은 에너지를 가하면 원자가띠의 전자가 원자가띠 바로 위에 생긴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게 되고 이때 생긴 양공을 전자가 순차적으로 채우게 되는데 이 모습이 마치 양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편하게
양공이 움직여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전자가 양공을 채우게 되고, 그럼 전자가 그 양공을 채우게 되면 그 원래 전자가 있던 자리가 또 비게 되잖아요. 그럼 비게 되면 그 자리가 또 양공, 그 자리를 또 다른 전자가 채우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보면 전자가 채워지는 거지만 우리가 쉽게 보면 양공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이는 것을 이제 접합시키는 것을 PM 접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했을 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접합 면에서, 붙인 면에서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농도의 차이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N형 반도체의 전자가 P형 반도체의 양공을 채우면서 N형 반도체의 접합면 부분은 전자를 잃게 됩니다. 그 원래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게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고요. P형 반도체의 접합면 부분은 전자를 얻게 됐잖아요. N형 반도체부터 전자를 얻게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전위차가 전기장을 형성하게 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위차가 전기장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확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영역을 공핍 영역이라고 하고, 이런 PM 접합 이후 공핍 영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이 광전 효과는 금속에 특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을 쪼여주게 되면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 광전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인데요. 알다시피 이 광전 효과는 아인슈타인이 발표했는데, 사실 아인슈타인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론은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한 번 받았는데 그 받게 된 그 이론이 광전 효과입니다.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과 광전 효과 등등해서 총 5개의 이론을 논문을 발표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럼 광전 효과로 노벨 물리학상 주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광전 효과를 다른 물리학자가 이야기를 했다라면 사실 그 과학자는 이 광전 효과로 정말 엄청난 유명세를 탔을 건데, 하필 이 광전 효과가 만난 게 이제 아인슈타인이어서 아인슈타인의 한번 딱 떠오르는 이론이 사실 상대성 이론이 됐고, 광전 효과가 살짝 묻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한번 할 건데요. 이제 아래 영상은 태양광 발전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인데요. 먼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시키게 되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접합면에 공핍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빛을 쪼여주게 되면 이 빛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접합면까지, 공핍 영역까지 도달하게 되고요. 이때 양공과 결합해 있던 전자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럼 방출되게 되면 얘네가 각 N형 반도체 끝쪽, 양끝쪽과 P형 반도체 끝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때 전선을 연결해 주면 이런 방출된 전자가 전선을 타고 흐르게 되고, 이게 전류가 됩니다. 물론 태양 전지의 형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태양광 발전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태양광 발전은 기후위기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극복에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 첫 번째가, 인류에게는 사실 태양은 무한한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에게 무한한 에너지인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발전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석탄과 석유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만큼 그만큼 온실효과를 줄일 수 있겠죠?
온실 효과가 줄어들게 되면 지구 온난화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당장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해서 온실 효과가 바로 줄어들고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아주 긴 시간 동안 20년에서 30년, 더 길게는 40년 동안 온실 효과를 지속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해서 온실 효과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 그 이후에 지구 평균 온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러한 태양광 발전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발전 효율이 화석 연료에 비해 낮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의 발전 효율은 대략 25% 정도이고요. 화력 발전의 효율은 45% 정도인데 20% 정도 낮죠.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태양광 발전율이 25%가 한계다라고 하고 있지만 25%를 넘어섰고 지금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선두주자가 우리나라이고요. 그래서 좀 더 높이고 태양광 발전의 발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한계점은 태양광 발전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제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흐리거나 밤에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다라는 엄청난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온도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태양이 가장 오래 떠 있는 여름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태양광 발전은 한 대략 25도 정도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이제 봄이나 가을에 효율이 좀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물 위에 태양 전지를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치 장소가 한정적입니다. 태양빛을 받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깎거나 호수나 강의 표면을 다 가리게 되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건물 옥상이나 외벽을 활용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 말고도 이제 태양광 발전 패널에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된 이제 폐태양광 패널 처리 문제도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으로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이제 태양광 발전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 말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이제 어떤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발전 방식으로 풍력 발전을 이야기하고 이런 풍력 발전을 이야기하면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첫 번째 기후위기 극복 가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풍력 발전과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